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지방 소멸. 이 이야기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더 줄고, 그러자 학교는 폐교되고, 그러니 인구는 더 줄고, 그러자 기업들마저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지방 소멸 관련돼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귀농 귀촌의 성지로 불리던 경북 청도군, 여기가 코미디언 전유성 씨 아시죠?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 청도군에 귀농 귀촌을 그렇게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성지로까지 불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유성 씨도 다른 곳으로 떠났고, 많은 인사들도 떠나고, 다른 일반인들도 떠나고, 지금 청도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청도군 인구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대부분 이런 일은 지방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수도권과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다시 서울 불패를 외치고 있죠. 다른 곳들은 몰라도 수도권, 특히 서울은 젊은이들이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 바로 똘똘한 한치 아닙니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인구가 계속 몰리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끄떡없다, 똘똘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인구 전망 추계,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경불진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6만 474명. 어이구, 이제는 6만 명도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6.2%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 있잖아요. 이게 올해 1분기에 0.76명, 역대 최저치. 일반적으로요, 출산율이 1분기에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 1, 2, 3월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1월생이거든요. 예. 이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장래 인구 추계, 여기에 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8명, 벌써 이렇게 예측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계를 가지고 언론들이 전하는 게 매우 재밌어요. 헤럴드 경제 이렇게 전하거든요. 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 섬뜩한 경고, 지방 소멸 쇼크, 집값도 덮쳤다. 근거는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탈 이 코시스라고 하죠. 여기를 보니까 올해 1분기 전국 17개 행정구역 중 이동 인구 수가 늘어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청,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됐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조금 더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각각 1132명, 9681명, 13,152명 이렇게 늘어났대요. 근데 부산은 2,433명, 대구는 3,031명, 광주는 2,709명, 경남은 6,277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 부산, 대구, 경남 인구가 다 경기도로 이사간
이 정도 수준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봐라. 지금도 빡빡한 서울로 인구가 더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별 경제력 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들이 2000년대 초부터 붕괴하기 시작했고 수도권 주변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지방의 청년층이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방은 이탈되고 있다. 교육이나 일자리, 의료, 문화 이런 게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인구 집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석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언론들이 비슷한 분석 여러 차례 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긴 하고 있지만 그건 지방 이야기고 청년들이 몰려드는 서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이런 통계를 정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고 전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즉 부동산, 그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통계는 대부분의 언론이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아예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 보도자료 이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앞서 언급했던 3월 및 1분기 인구 동향 요 자료 바로 하루 전날 발표된 게 있거든요. 이 보도자료 순서로 바로 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 2022에서 2052년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제목대로요.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우리나라 각 시도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이거를 예측한 자료라고 합니다.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22년 이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다 가정에 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구조사 했었잖아요. 이 인구총조사. 이거는 이 샘플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까지의 시도별 인구 변동 요인, 그러니까 뭐 출생, 사망, 이동 이런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걸 가정하고요. 향후 30년, 그러니까 2052년까지 각 시도별 장래 인구 이거를 전망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하잖아요. 언론들도 보도를 했거든요. 이 자료가 나오자 언론들은 보도를 이렇게 했어요. 한국경제 인구 쇼크 현실로 2052년 울산 경남 생산인구 반토막 뉴시스 30년 후 세종 경기 제외 15개 시도 총인구 감소 고령인구 2배 뉴스워크 2052년 전남 경북 고령인구 50% 육박 10개 시도 한 명 이상 부양 제목만 보면 여전히 지방소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생산인구도 줄어들고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통계청 보도자료를 좀 더 뜯어보면 놀라운 게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2022년, 2052년이 아니라 22년 서울, 부산, 대구 11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 2039년부터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보일 전망. 보도자료에 이렇게 떡하니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일까? 아니 우리는 적어도 청년층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서울 인구는 늘어난다. 보통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미 2년 전 2022년부터 서울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다. 라고 통계청이 분석한 것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통계청은 이렇게 지적해요. 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2년 전부터요. 실제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은 2022년 자연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0.13. 이 자연 증가율이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를 특정 연도의 인구로 나눈 그런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0.13. 근데 요거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초저출생 국가잖아요. 출생률이 낮으니 감수할 수 있어. 하지만 청년층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으니 그래도 전체 인구는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계청 이 보도자료 분석에 보면 인구 성장률도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022년에 이미 마이너스 0.91%예요. 자연 감소분보다 그냥 인구 감소분이 7배 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0.03% 그리고 마이너스 0.15%, 서울보다 살짝 높은 경기도와 인천, 여기는 인구 증가율은 0.58, 0.86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즉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청년층이 서울은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다니면서도 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에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통계청의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40대 이상의 인구가 서울에서 유출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 얘기까지 합니다. 이 수치 예전에 사오정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통계청 자료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래요, 49세. 저는 벌써 퇴직했어야 돼.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라고 통계청은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20대 청년들은 학교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고 있지만 퇴직 연령에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집값이 싼 경기나 인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지금 현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자료가 30년 후까지 내다봤잖아요. 앞으로 30년 후 2052년에는 어떻게 될까? 자료를 좀 더 뜯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의 자연 증가율은 앞서 2022년이 마이너스 0.13이었잖아요. 근데 2052년이 되면 마이너스 0.8, 30년 사이에 자연 감소분이 6배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89, 30배 가까이 더 폭락을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1.06%, 7배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 그 자료를 보면 인포그래픽으로 우리나라 지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 성장률 이 표시한 게 서울, 경기, 인천. 이 경기와 인천은 그나마 파란색이었거든요. 2022년에는요. 근데 이게 2052년이 되면 노랗게 노란색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인구 성장률도 보니까요. 그래도 청년층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30년 사이에 마이너스 0.91에서 마이너스 0.98. 오히려 서울은 그나마 선방해요.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경기는 2022년에는 0.58%가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2052년이 되면 마이너스 0.73. 인천은 0.86에서 마이너스 0.74. 30년 후에는 인구 감소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숫자가 0.7, 0.9. 에이, 겨우 그 숫자인데 이게 심각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청 이 자료 좀 더 뜯어볼까요? 서울의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에는 942만 명이거든요.
근데 2052년이 되면 지금 예측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793만 명. 30년 사이에 15.8%가 줄어든대요. 아니, 15.8%면 얼마냐? 숫자로 따져보면요. 149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149만 명. 이게 어느 정도지? 제가 그래서 좀 비교해볼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가 어딘 줄 아세요? 어, 강남인가요? 강남보다 송파가 더 많더라고요. 올해 현재 송파구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강서구예요. 56만 명. 그리고 박 PD가 얘기했던 강남구가 55만 명. 이 강남 상구 인구 지금 올해 기준으로 다 더하면 176만 명이거든요. 근데 30년 사이에 줄어드는 인구 숫자가 149만 명. 거의 강남 상구 인구가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30년 네. 사이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경기나 인천은 어떻게 될까? 30년 사이에 경기는 0.9%가 늘어난대요. 근데 늘어나는 인구 숫자가 겨우 12만 명밖에 안 돼요. 인천은 0.4%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인구 숫자가 1만 명. 그래서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 전체로 봤었을 때 30년 사이에 줄어드는 인구가 138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수도권 인구가 계속 몰리면서 늘어난다면서요. 근데 138만 명이 30년 사이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구 감소, 지방이 더 심각하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산은 30년 사이에 25.8%, 4분의 1이 날아가고요. 울산,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25.7, 24.3. 정말 4분의 1씩 인구가 날아가면 소멸위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10.5%나 줄어든대요. 그래서 2052년이 되면 통계청 전망이 4,627만 명. 아니, 우리 5천만 인구라고 했잖아요. 이제 조만간 5천만 인구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방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특히 서울마저도 소멸 위기라는 겁니다. 네. 아니, 통계청 자료를 뜯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 인구는 그나마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유효할 것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구였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부동산 수도권에 살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130만 명. 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간다. 이런 물건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이거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 이거 하향 안정화시켜야 사람들이 그나마 안정감을 가지고 애를 낳을 생각해서 이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막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현 정부는 말로는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경기가 너무 감소되는 거, GDP 주는 거, 이거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빚내서 집사라 투, 이 쉬운 방법만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일까요? 민주노동연구원, 여기가 어제 우픈 자료를 공개했어요. 우리나라 20대가요,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보통 PIR 이런 자료로도 얘기하는데, 이 비슷하게 추정을 해봤대요.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30년, 40년 얘기하실 텐데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86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20대가 86년 4개월 꼬박 저축해야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대가 86년 4개월이면 106살 아니에요? 106살.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의 명대사. 이러다 다 죽어.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